그러니까 일본 주부들의 워너비 아이템이 된 거예요. 뜨뜻함이 오래 가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기업 이야기, 가정 관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부님들이 좋아할 이야기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좀 한번 질문 하나 해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일본 기업 있잖아요. 밥솥으로 코끼리, 조지루시 이야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유명한 걸 아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본에서 전기밥솥 최초로 만든 회사 어딜까요? 아유, 파나소닉, 소니. 왠지, 그지? 오늘 오상이 분명히 처음에 코끼리, 조지루시 얘기했단 말은 조지루시는 아닐 거야. 분명히 박간의 오상 인간은 성격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순히 정답을 알려줄 리가 없지. 이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뭐 다른 대충 끼워 맞춰려 해서 이제 기업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도시바입니다. 도시바가 최초로 전기밥솥을 만든 회사입니다. 50년대. 도시바 선생님. 근데 여러분들은 도시바면, 메모리? 도시바, 뭐 노트북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예, 도시바가 종합가전 메이커다 보니까 최초로 전기밥솥 만든 게 도시바입니다. 전혀 밥솥의 이미지가 없는데 실제로 지금도 도시바는 밥솥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질문. 전기밥솥을 최초로 만든 회사가 도시바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밥솥에 보온 기능이 있는 밥솥 최초로 만든 회사는 어딜까? 아, 이건 뭐 답 다 나왔다. 그렇게 뭐지 분류해야 돼요. 분류해야 돼요. 옛날에는 전기밥솥 반만 됐어. 보온 안 됐거든. 근데 거기에 보온까지 되는 거. 옛날 거는 보험 못 됐어요? 보온이 안 됐습니다. 오늘 코끼리 밥솥 빌드업 치려고 지금까지 저 진짜 바깥에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거 그렇죠. 예, 미쯔비시 전기입니다. 그놈의 미쯔비시. 예, 그놈의 미쯔비시입니다. 잠깐만, 이거 듣다 보니까 코끼리 언제 나와? 뭐 최근에야 이제 한국에서 쿠체인 이게 이제 비약적으로 막 커져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상당히 한국 내에서는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 일본 사람들도 뭐 조지루시 코끼리표, 한국에서 예전에 코끼리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간의 오상인가 말 들어보니까 전기 밥솥을 최초로 만든 건 도시바고 그 밥솥 보온 기능 걸 만든 건 미쯔비시야. 야, 그러면 코끼리 언제 나와? 라고 느끼잖아요. 언제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왜 조지루시가 유명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일본 사람인 저도 전기밥솥 이퀄 코끼리표니까 코끼리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뜬금없죠. 대한민국 지금은 저희 어머니 때 분들의 워너비는 이제 코끼리표 밥솥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쿠체인 잘 나가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한국에서 유명한 코끼리표, 일본에서도 지금은 조지루시가 압도적으로 셰어 1위입니다. 밥솥 셰어 1위입니다. 계속 조지루시가. 아니, 최초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뭔가 뭐 거대한 가전회사도 아닌데 이 회사가 뭘 했길래 1위야? 느끼지 않습니까? 왜 유명해졌을까? 여러분, 코끼리표 밥솥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알아요? 코끼리표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예, 코끼리표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조지루시, 이 회사의 정확한 풀네임은 조지루시 마호빙. 우리나라 말로 해주면 코끼리표 보온병 주식회사입니다. 원래는 보온병 만든 회사입니다, 여러분. 보온병. 이게 조지루시, 여러분. 회사 개요입니다. 조지루시 보온병 주식회사. 예. 근데 영어로는 조지루시 코퍼레이션이에요. 아, 영어는 그냥 조지루시. 영어는 조지루시 코퍼레이션인데 일본어로는 조지루시 보온병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온병을 마호빙, 마법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게 물을 넣어두니까 뜨뜻한 게 오래 지속된단 말이야. 차가운 거는 시원함이 오래되고 이거 참 마법 같은 병이로서 마법병. 그래서 이게 마법병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회사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 딱 들으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뭐야? 밥솥 어디 갔어? 야, 그 코끼리표 밥솥 유명하다는데 회사 이름에 보온병이 들어가네? 라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 21세기에 벌써 2020년인데 회사 이름이 코끼리표 보온병? 보온병이라는 게 20세기 초반에 독일에서 먼저 개발됐습니다. 여러분들이에서 들어왔나요? 세계에서 최초로 보온병 만든 서머스. 이 독일 기업이 서머스가 원래 먼저 만들었는데 참고로 이건 뭐 지금 얘기니까 지금은 일본 기업입니다. 아, 그래? 예. 원래 독일 기업이었는데 이게 일본 기업 타이오 닛산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엄밀히 말하면 미쯔비시 화학 산하에 있습니다. 원래는 잘 나갔는데 이게 시대의 풍조를 못 따라가가지고 일본 기업에게 먹힌 거예요. 원래는 독일 회사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대유행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물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 내에서도 우와, 이거 보온병?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구만.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보온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코끼리표 또한 그 유행에 따라 보온병을 만들던 회사예요. 초창기의 보온병은 여러분 유리예요. 잘 안 깨지는 유리. 뭐 유리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있잖아. 좀 이제 뜨뜻하게 이제 밀폐를 해두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제조, 우리 회사, 우리 동네에서 제조가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나와요. 왜냐하면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데 불구하고 많이 팔려요. 당시에 20세기 초반에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위생관념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물 먹다가 배탈 나고 그렇잖아. 그러면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끓인 물을 추미콘이 녹차 마시, 일본 사람 녹차 같은 거 마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끓인 물을 넣어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뜨뜻한 게 좋은 거야. 이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기술 장벽도 낮아.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만들면 팔려. 그러니까 속칭 개나 소나 일본의 뭐 동네 그 있잖아. 공방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야. 조지르시 또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형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 지역에서 이 조지르시가 1918년부터 창업을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코끼리표 조지르시를 얘기할 때 꼭 하나 같이 얘기해야 될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안 유명한데, 자, 이게 일본 내에서의 코끼리표의 라이벌 회사입니다. 이쪽은 조지르시는 코끼리잖아. 여기는 호랑이표. 호랑이. 호랑이표. 일본에는 두 개의 유명한 보온병 회사가 있어요. 코끼리표 보온병, 호랑이표 보온병. 회사 이름도 비슷하죠. 한쪽은 코끼리고 한쪽은 이제 타이거 이렇게 한단 말이야. 둘 다 오사카 회사예요. 참고로 창립은 코끼리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유명해지려면 있잖아요. 뭐 한국도 삼성의 LG는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뭐 삼성 애플이란 하지만 라이벌이 있으면은 그 시장에서 더욱더 유명해지기 쉽습니다. 서로 이제 견제하면서 있잖아.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조지르시 코끼리표의 라이벌로 타이거가 지금까지도 계속 밥솥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거의 모든 영역에 라이벌 회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본 기업 뭐 소니, 뭐 토요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데 회사 마크에 동물, 코끼리 딱, 호랑이 딱 이런 거 본 적 잘 없으시죠? 너무 특이하잖아. 귀엽다. 귀여워요? 좀 특이하잖아요. 왜 코끼리표는 코끼리표일까? 왜 호랑이표는 호랑이표일까? 코끼리표 밥솥을 뭐 아시는 분들도 긁어보니까 얘들이 왜 코끼리지?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 회사의 이름, 아까 말씀드린 조지르시 코끼리표 보온병, 그 보온병이라는 데 답이 있습니다. 보온병이 제가 말씀드린 20세기 초반에 우후죽순 회사가 생겼다 했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그리고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당시에 눈을 어디로 돌리냐? 해외로 돌립니다. 둘 다 오사카 회사잖아요. 오사카가 일본의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일단 수출을 하는 게 최고다. 동남아시아 쪽에 보온병이 미친 듯이 인기를 끌었어요. 여기에서는 뭐 아시아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독일 메이커가 보온병 만들었다 했잖아요. 예. 그게 유럽에서 히트를 쳤다 했잖아. 그리고 당시 20세기 초반은 뭡니까? 열강, 서구 열강들이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를 개척할 때예요. 그 식민지를 개척하던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서양의 문물이다 해서 보온병을 들고 들어온 거야, 동남아시아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현지인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저게 뭐냐? 야, 저거는 뭐길래 뜨신 물을 넣었는데 뜨신 물이 저 병엔 오래 가지? 라고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야. 동남아시아 쪽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멀잖아요. 유럽은 멀잖아.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동남아 진출할 때 이거다. 오사카 사람들이 장사 잘해요. 이거다. 동남아시아에 진출 가자. 자,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가려면 우리 브랜드가 인지도가 떨어지잖아. 동남아, 참고로 태국 같으면 어떤 동물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코끼리다. 이것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역시 코끼리다. 이래가지고 조지르시 코끼리표가 보온병 팔 때 우리는 아주 영험합니다. 마법 같은 것이죠. 이래서 발매됩니다. 거짓말 가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조지르시 오피셜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끼리라는 이미지가 별로 의미가 없지만 동남아시아로 가면은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문화적인 이미지 캐릭터에 빨대를 꽂아서 한 게 이 조지르시입니다. 알겠어. 코끼리는 알겠어. 그런데 호랑이는 뭐야?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거예요. 이 회사는 우리가 아시아를 제패한다. 아시아에서 제일 성능 좋고 좋은 보온병 호랑이지. 아시아를 제패한 보온병 호랑이표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거가 된 겁니다. 이쪽은 영험하고 이쪽은 아시아를 제패한다. 당시엔 이거 말고도 있잖아요. 토끼도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 지금은 없지만 보온병 팔던 회사들 있잖아. 동남아시 공략하려고 저기 코끼리, 저기 호랑이, 우리는 그럼 친숙한 이미지 토끼. 그 다음에 여러분 개표 보온병도 있어요. 당시 일본에서.
농담 아니죠.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있어가지고 이제 막 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살아남아서 유명한 게 코끼리랑 호랑이가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 오상이 지금 얘기한 거 알겠어. 예. 어떻게 이 회사가 뭐 코끼리표가 됐고 보온병이 회사 이름 들어간 것도 알겠어. 그런데 왜 밥솥이야? 밥솥 언제 나와 이 사람아? 라고 맞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밥솥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약간 스토리가 걸립니다. 자, 이 코끼리표 밥솥이 왜 밥솥이 유명해졌을까? 정말 단순한 이유예요. 그럼 전기로 밥솥 하는 거 짓는 거 이전에는 우리가 너무 가마솥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마솥에 밥을 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밥을 하고 나면 식은 밥이잖아. 일단 밥 하는 것조차도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일본에서 도시바가 1952년에 전기밥솥이 나옵니다. 와, 드디어 전기밥솥이 나왔어. 야,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발전이다.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람들이 문제점이 생겨요. 왜? 얘는 밥은 돼요. 그런데 보온 기능이 없어.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보온 기능을 이 밥솥에 넣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대가족이 많잖아요. 뭐 기본 5인, 6인 가족부터 많잖아. 그럼 밥을 할 때 많이 할 거 아니야. 많이 하고 한 번 하고는 식은 밥이야. 그럼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 이거 뭐 금방 이거 씻고 말이야. 이거 불편하네요. 그래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 조지루시는 회사랑 이 타이거 이 두 개의 보온병 만든 회사가 당시에 사업 아이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자회사가 아니에요. 보온병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전기 가전 메이커 도시바가 저런 거 만들었다며요. 그 밥솥 하는 거.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넣을 수 있는 커다란 보온병을 만들게요. 밥을 넣을 수 있는 보온병을 조지루시가 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쩔 수 없네. 이거 뭐 따로 사야 돼. 알겠어. 양쪽 다 윈윈이잖아. 밥솥 파는 메이커도 윈이고 이쪽도 윈이고, 그지? 왜냐면 이쪽은 뜨뜻한 물, 차가운 물 이런 거 스페셜리스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스페셜리스트니까 뭐 믿을만 하겠네. 사요. 괜찮네. 자, 그런데 여기도 사람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뭐 학창시절에 들어가는 보온 밥솥 같은 거예요. 보온 도시락. 근데 보온 도시락에 넣어도 있잖아. 이게 뜨뜻한 밥을 넣어도 점심시간 먹을 때 되면은 이게 뭐 물기가 차 있고 밥이 찐득하고 말이야. 이거 뭐 좀 딱딱하네? 이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학창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밥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딱 넣어서 해놨는데 이게 뭐 한 번 퍼먹고 뚜껑 열고 말이야. 또 뚜껑 닫고 좀 이따 먹으려다 보니까 밥이 식고 말이야. 야, 이거 못 쓰겠네. 못 쓰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코끼리표 이 회사가 엄청난 경영적인 판단을 합니다. 60년대 후반 사장이 나와서 이대로는 보온병 시장도 점점 경쟁이 빡쳐지고 누구나 다 진입되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 뭐? 전자업계에 진출해야 된다. 코끼리표. 근데 노하우가 있나요? 없어요. 평생 그냥 보온병만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우리도 뭔가 해보겠습니다 위해서 얘기했는데, 아니 저게 일본의 당시에 소니, 파나소닉, 미쯔비시, 사이오, 뭐 도시바, 샤프, 기라성 같은 전자업계가 많은데 코끼리표 보온병 회사가 전자업계 진출한다고요?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사내의 반대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원 봐. 보온병 만드는 회사가 전자업계에 진출한다는데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지 않아요. 근데 이대로면은 망할 수 있다. 위기감이 생긴 거야, 회사 내에서도. 우짜둔동 해야 돼. 그래서 경영적 판단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표, 자기들로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코끼리표는 뜨신 거를 유지시킨 거는 마스터인데 여기에다가 이 뜨신 거를 좀 더 길게 전기의 힘으로 길게 유지를 시키면은 이게 최고인데, 근데 우리는 노하우가 없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오사카 회사잖아요. 우리랑 좀 뭔가 일해줄 회사가 없나라고 찾다가 옆 동네, 오사카 옆 동네 교토에 무라타 제작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 거기를 찾아갑니다. 무라타 제작소 어떤 거? 일정 온도까지 전기를 유지시켜주고 일정 온도가 되면 그걸 내려주는, 뜨뜻하게 하는 거를 전력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칩을 만드는 걸 무라타 제작소에 가서 의뢰를 합니다. 이거 우리 보온 밥솥에 넣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무라타가 한번 해보지 뭐. 이래가지고 당시에 보온병 만든 이 조지루시 코끼리표랑 교토의 무라타 제작소가 합심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그게 1970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일본 최초의 전자 보온 밥솥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짓는 게 아닙니다. 밥은 다른 데서 지어. 그러면 그걸 바로 전자 보온 밥솥에. 그러면 그 뜨뜻함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몇백만 대가 팔려요. 왜? 지금까지 가전 메이커는 야 밥솥 그거 뭐 보온까지 신경 써? 그거는 뭐 이런 조지루시는 그런 애들이 말이야. 지들 큰 보온 밥솥에 넣겠지.
그건 뭐 우리 할 게 아니니까. 우리는 보온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아무도 전자 메이커 노마크였어.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가 전자를 하자. 이래서 전자 보온 밥솥이 생긴 겁니다. 일본의 주부들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그냥 보온 밥솥 있잖아. 그거 넣으면 밥이 금방 식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밥 해두고 말이야.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은 여보 마누라 밥 줘 이러면은 여보 밥이 식었잖아. 이런 난리가 났어. 그런데 나쁜 남편이네. 그런데 이 코끼리표 전자 보온 밥솥에 넣어서 아침에 한 밥을 넣어서 여보 퇴근했어요? 담아서 딱 주잖아. 그러면은 어이구 우리 마누라 부지런한데 방금 언제 또 밥을 했대? 그러니까 일본 주부들의 워너비 아이템이 된 거야. 지금까지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거 뜨뜻함이 오래 가는 거예요. 1970년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72년도에 전자업계인 미쯔비시 전기가 2년 후죠. 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래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밥도 지을 수 있고 밥이 뜨뜻한 게 지속이 됩니다라고 미쯔비시가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어찌 보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끌었는데 갑자기 왜 미쯔비시 전기가 이런 걸 내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1974년도에 드디어 생각한 거야. 코끼리뼈 밥솥이. 야 그러면 우리가 만든다. 아예 여기가 진출해버린 거야. 이것도 빅히트를 칩니다. 1972년도에 전자업계가 밥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보온까지 해는 걸 만들었지만 그 2년 후에 나오는 이 코끼리표 여기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예요. 왜? 이미 여기에 마음이 갔거든. 밥을 해서 뭐 밥이 되는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 그런데 뜨뜻함이 오래 유지되는 거. 그래서 그게 이미지가 당시부터 쌓여가지고 사람들은 은연중에 일본 사람은 이때부터 은연중에 뜨뜻함이 오래가는 왜? 코끼리표는 보온병을 만드는 회사니까 다른 전자업계보다 따뜻함을 유지하는 기술만큼은 탑이라 이거야.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코끼리표에서 밥을 해가지고 뜨뜻하게 유지시키면은 일석이조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밥솥 하면은 코끼리표로 이렇게 이미지가 일본에서 쌓아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아직까지도 일본 내에서는 코끼리표 밥솥은 압도적인 쉐어 1위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1970년대부터 온 사람들의 인식이 그대로 박혀있거든. 아직까지도 이런 보온병을 만들고 있어요. 왜? 회사 이름이 코끼리표 보온병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딴 건 몰라도 차가운 건 차가운 거, 뜨거운 걸 뜨거운 거로 유지시키는 기술만큼은 대단하나 보네. 그 인식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미지로 아직까지도 일본 내에서 넘버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다른 데는 전자업계부터 시작합니다. 전자업계가 밥솥에 진출을 하지만 호랑이표랑 코끼리표는 보온병 회사가 전자업계로 진출한 경우예요. 이게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군용할 거야. 전자업계가. 너무 많았단 말이야. 지금이야 뭐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데 누가 거기 진출할 생각을 해. 못해요. 소니, 도시바부터 파나소닉 엄청 많잖아. 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사원을 보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게 히트를 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도전 같은 거예요. 이 코끼리표가. 일본 내에서도 코끼리표를 꺾으려고 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많이 했어요. 도시바 지금도 밥솥 팝니다. 내셔널이었든지 파나소닉 지금도 밥솥 팝니다. 미쯔비시 전기 지금도 밥솥 팝니다. 옛날에서는 사이오 또한 밥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다른 회사들이 각종 전자회사들이 최신 기술 있잖아. IH 있잖아. 인덕션 밥통 전체가 뜨뜻해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압력밥솥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새로운 기술 다 들어온 거야. 그래도 조지르시의 아성에는 이 코끼리표 아성에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항상 타이밍이 늦어요. 코끼리표는. 왜냐하면 다른 규모가 큰 일본의 가전업계보다 작잖아.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지만 사람들은 꾸준하게 코끼리표를 사줍니다. 왜? 이미지가 있으니까. 보온병 회사니까. 뜨뜻함은 얘들이 최고니까. 어차피 아침에 밥해서 저녁 다음날에 먹던 밥은 오래 놔둬야 되는 거니까. 그런 노하우라는 거는 예전부터 코끼리표가 있을 거다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일본에서도 코끼리표는 아직까지도 쉐어를 유지하고 잘 팔고 있습니다. 코끼리표 밥솥 이야기. 왜 코끼리표 조지르시안 회사가 밥솥으로 유명해졌을까? 어떻게 코끼리표란 이름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끝. 지금 보고 있는 선생님들 다 구독하셨죠? 하지만 광고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에코 구자.